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보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한국-이스라엘 FTA 체결,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이스라엘과 함께 달리는 한국, 일본 안녕,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이스라엘 FTA 체결,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이스라엘과 함께 달리는 한국, 일본 안녕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체결된 이스라엘과 FTA입니다. 자, 지금 한국하고 이스라엘이 FTA를 체결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렇게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지만 일단은 FTA를 체결했고 그 FTA 체결한 것에 대해서 뉴스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협상 개시 3년 만에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난제였던 영역 규정 문제를 해소를 했는데 영역 문제가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통상 당국에 의하면 한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는 최근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등 팔레스타인 지역을 한국 이스라엘 FTA 적용 영역에서 제외하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영역 문제가 난제인 이유가 뭐냐면 지난해 시장 개방 등 나머지 분과 협상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역 협상이 문제가 된 이유는 FTA 효력 범위에 대한 외교적 의미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은 협상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팔레스타인을 FTA 효력 범위에 넣을 것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자국 영유권을 우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특히 한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한 포석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인정을 하면 다른 나라도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포석으로 많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입장으로 보면 팔레스타인에 한국 이스라엘 FTA를 적용하는 것은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후 변동된 영토는 이스라엘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외교 원칙 때문이었죠. 이 원칙이 1997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겁니다. 자, 보시면 팔레스타인을 FTA 범위에서 포함하지 않은 이유라고 보면 특히 팔레스타인의 보호자를 자처해온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의 관계 악화를 지금 우려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입장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난달 방한한 이스라엘 대통령 레우벤 리블린을 만난 후에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이스라엘 입장으로서는 빨리 마무리 짓자는데 공감대를 지금 이루게 된 것으로 해서 지금 FTA가 협상이 됐습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양보해 줘서 이게 FTA가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FTA에 대해서 지금 진전에 도움을 준 중동의 갈등 구조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중동의 갈등 구조는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대 아랍 국가로 돼 있었는데 지금 보면 수니파 대 시아파로 바뀌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갈등이 있잖아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갈등이 있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 쪽에 지금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시아파인 이란이 지금 갈등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이런 갈등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쪽에 붙어 있어요? 수니파하고 붙어 있어서 수니파, 그 다음에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붙어 있고요. 시아파 쪽으로는 이란 그리고 후티족, 예멘의 후티족 그리고 이라크 조금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서 이런 중동의 정세 상황 때문에 한 명이라도 이스라엘 쪽에 더 많이 붙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그쪽 이스라엘 쪽하고 가까운 그 우리나라를 이쪽으로 붙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은
이스라엘하고 FTA를 맺을 수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란하고 가깝기 때문에. 지금 이란하고 가까우면 어디예요? 이란은 시아파 쪽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수니파하고 좀 가깝고 수니파하고 같이 연합해서 지금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일본하고는 FTA 맺기가 참 어렵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협상 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한국의 주장을 관철시킨 FTA가 지금 의의가 있는데 정재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번 협상은 한국이 그간 견지해왔던 외교 원칙을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하고 이스라엘 FTA 체결의 의의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FTA를 맺은 나라. 이게 제일 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양국 간 시장 개방의 확대화, 기술 협력 강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한국하고 이스라엘 FTA 효과를 한번 보면 첫 번째로는 기초과학 강국인 이스라엘과의 투자 협력 활성화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반도체 산업의 기초 소재, 그러니까 기초 소재가 아니라 기초 기계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기계들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된 기초 과학들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 이런 모든 기초 과학들이 이스라엘에서 정보를 얻어올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다시 또 들어갈게요. 자, 이제 보시면 대이스라엘 수출입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출입 금액은 약 27억 1,9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조 2,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억 4,800만 달러가 되고요.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억 7,100만 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45위에 해당하는 교역국가예요. 이 교역국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보시면 자, 한국 이스라엘 교역 규모라고 해서 이렇게 아까 설명해 드린 거 다 나와 있고, 한국의 대이스라엘 주요 수출 품목 비중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보면 자동차가 제일 커요.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가 그 현대 기아차가 그 이스라엘 점유율 1위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합성 수지 7.1%, TV 영상기기 4.7%, 자동차 분부 2.4%,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차가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보다 더 안 팔려요. 왜냐하면 독일이 유태인을 학살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러한 일들 때문에 지금 독일 차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차보다 더 안 팔린다라는 이스라엘에서 더 안 팔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깊이 알아봐서 대이스라엘 수출 수입품을 보면 주요 수출품을 보면 자동차가 50.1%, 합성수지가 7.1%, 영상기기가 4.1%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요 수입품을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수입 금액의 25.4%나 돼요. 그리고 전자응용기기가 13%, 그리고 계측 제어 분석기가 8.2%,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그 제품들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FTA를 하면서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투자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FTA 관세 철폐 내용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물품이 철폐가 될 예정이고, 이스라엘 입장으로 보면 수입액의 100%에 해당하는 물품이 철폐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지금 당장 철폐가 되는 관세 비율을 또 봐야 돼요. 이거는 장기간 철폐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FTA가 발효가 되면 즉시 철폐되는 관세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액의 81.6%에 대한 관세가 철폐가 된다고 하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수입액의 97.4%에 대한 관세가 철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 수입품 중 가장 비중이 차지하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그리고 전자 응용기기가 28.4%를 해당을 하거든요. 28.4%가 해당하는 기기에 관세가 3년 이내에 전부 다 철폐. 그리고 반도체, 전자, 통신 등 분야 장비 수입이 이걸로 다변화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쌀, 육가공품 등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촌을 그냥 죽여버릴 수 없잖아요. 그 농촌을 죽여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막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부분은 지키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자몽 같은 경우는 30%의 관세가 붙어 있었는데 7년 이내에 철폐한다고 하고요. 의료기기는 8%였는데 10년 이내에 철폐한다고 합니다. 의료기기 같은 경우 우리나라 지금 의료기기가 지금 약하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기술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해서 10년을 잡아놨던 거고요. 복합비료 같은 경우는 6.5%인데 5년 이내에 철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7%의 관세가 있었고 자동차 부품은 6에서 12%, 섬유는 6%, 화장품은 12%의 관세는 체결되고 발표된 즉시 철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하고 투자 부분 분야를 한번 보겠는데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이 도입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이란 무엇인가 하면 자유화하지 않을 것을 지정을 해요. 그리고 자유화하지 않을 것을 지정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자유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WTO 서비스 협정 이상 수준으로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보호 제도를 한번 보겠는데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유통,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에 추가 개방하고 투자 보호 범위를 기존 설립 후 운영 및 처분 단계에서 설립 전 단계까지 포함해서 전 부분까지 투자를 보호를 해주겠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등 역외 가공품에 대해서도 이번에 했는데 국산품의 지위를 갖게 됐다. 그리고 영화나 음악 등 한류 콘텐츠와 관련된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는 지적재산권 전반의 보호장치도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협력도 확대가 됐는데요. 항공, 보건, 의학, 가상현실, 빅데이터, 그리고 재생에너지, 정보기술, 생명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협력이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항공 분야, 보건 분야, 의학 분야, 여기 이스라엘에 좋은 기술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기술들을 기술 협력을 통해서 기술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술을 살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협력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 연구도 할 거고 기술 이전도 할 거고 연구 인력 교류도 할 거고 법제도 지재권 등에 대한 정보 교류도 할 거고 학술 및 교육 훈련 행사 개최 그리고 공동사업화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서 얻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기초 그리고 기반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협력을 통해서 지적재산권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더욱더 생각하고요. 그리고 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도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국-이스라엘 산업기반기술연구개발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KORIL RDF라고 하는데요. 연 400만 달러 규모로 증액을 시킨다고 하는데 현행은
200만 달러입니다. 200만 달러에서 2배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금 증액은 AI나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신소재, 재생에너지 등 산업기술 공동 R&D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같이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기술은 같이 따먹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으로는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품 장비도 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 기술산업단은 소재 부품 장비 협력을 한다고 하고 이것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와이즈만 연구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와이즈만 연구소는 세계 5대 기초과학연구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생화학, 생물학, 화학, 수학, 컴퓨터공학, 물리 등 5개 분야에서 250개 연구실을 운영한다고 하고요. 이러한 기술을 같이 MOU를 맺으면 이 기술들을 우리가 활용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MOU의 목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는데 원천기술 연구 역량과 기술 사업화 노하우를 보유한 이스라엘과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장점을 살려서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을 진일보시켜야겠다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관련 분야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공급 및 수출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일단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현재 위치는 과학기술 혁신 역량 평가에서 미국, 스위스, 일본에 이어서 지금 4위. 그러면 이스라엘의 과학기술은 굉장하다. 그리고 거기서 노벨상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술을 우리가 따먹기만 해도 우리는 굉장한 이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리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지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거든요. 이스라엘 갔다 와서 이스라엘 방문해서 이스라엘 첨단 기업과 스타트업에 관한 투자 방안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IT 스타트업 코포토닉스를 1월 달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광학기술이 무한정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한국하고 이스라엘 FTA가 지금 체결이 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력으로 밀렸었던 일본에 지금 기술력으로 밀려 있었잖아요. 일본의 기술력으로 밀려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은 이스라엘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이스라엘에서 발전시켰던 스타트업들도 충분히 우리가 해서 기술력도 거기서 따올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큰 이득이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FTA를 같이 함으로써 또한 미국하고도 점점 가까워져가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스라엘 기술로 진일보하고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